언니 하차하지 마. 왜 하차하냐? 내가 나운산 하차 다 막을게. 놀토도 다 내가 정리할 테니까 하차하지 마 라고 울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진호입니다. 박나래 씨가 매니저 2명을 상대로 갑질을 했다는 이 의혹, 이 폭로에 대해서 하나하나 팩트체크를 확인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같은 사안을 두고도 서로의 입장과 의견이 180도로 갈라질 수가 있는지 무섭고도 소름 돋는 현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내용들을 시청자분들에게 정리를 해서 단독으로 입수한 파일들과 함께 전달드리겠습니다. 쉽지 않은 사안이지만 오늘 상당히 중요한 자료가 나온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역시 믿기 힘든 현실이지만 우리는 결국 주장이 아닌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야 한다. 이 말씀을 제가 수차례에 걸쳐서 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박나래 씨 사태 전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전달을 드리면서 앞서 수차례 말씀드렸지만 박나래 씨를 옹호할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옹호한다고 해서 제가 얻는 이득이 하나도 없습니다. 더욱이 박나래 씨는 주사 임모권을 비롯해서 음주 과정에서 매니저들에게 잘못한 내용이 분명하게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박나래 씨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모두 정리를 해야 된다. 마땅히 그에 대해 책임을 져야 된다. 다만 이번 사안을 다루는 이유 자체가 철저한 검증을 통해서 사실 여부를 따져보자는 겁니다. 앞서서 모두가 비난하기에 바빴지 그 실체를 들여다보는 데는 관심이 적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채널을 더욱이 취재 채널을 운영한 데 있어서 제 채널만큼은 그렇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늘 핵심적인 자료 2개 정도를 단독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확인하는 과정에서 너무나도 큰 충격을 받았는데 시청자분들은 어떻게 판단하실지 저 역시 굉장히 궁금한 내용들입니다. 일단 이제 박나래 씨 관련돼 가지고 팩트 체크를 어저께 제가 3가지를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확인된 내용은 이랬습니다. 일단 해당 매니저의 월급 300만원 터지죠. 원래 500만원을 주기로 했는데 300만원밖에 못 받았다. 이 내용에 대해서 확인된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매니저 A씨는 2023년 3월 말 JD 엔터테인먼트에 신입으로 입사한 로드 매니저였습니다. 2024년 9월경 박나래 씨가 JD 엔터테인먼트와 전속 계약이 종료됐을 당시 이 매니저 A씨를 데리고 엠파크라는 박나래 씨의 1인 소속사로 이직을 했습니다. 이 뜻이 뭐냐 하면 매니저 A씨의 경력이 1년 6개월 밖에 되지 않았다. 물론 2024년 9월에 와서 올해까지 따지면 추가로 한 1년 4개월 정도를 추가하니까 한 3년 정도의 경력이 되는 셈입니다. 하지만 박나래 씨는 이 매니저 A씨를 엠파크로 데려오는 과정에서 이사로 직함을 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앞서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매니저 A씨가 일을 굉장히 잘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진술이 나왔습니다. 다만 여기서 일을 잘했다는 내용은 로드 매니저로서의 일을 잘했다는 겁니다. 박나래 씨의 성향이나 박나래 씨 케어를 굉장히 잘했고, 다만 앞서 말씀드린 광고를 따오거나 방송을 따오는 위치에는 있지 않았습니다. 3년밖에 되지 않으니까 아직도 한참이나 경력이 남았죠. 더욱이 어제 방송을 통해서 정정할 내용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어제 방송을 통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니저 A씨는 JDB 엔터테인먼트에서 170만원 정도의 급여를 받았다. 그러다가 엠파크로 이직한 이후에 330만원대의 급여를 받았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방송 이후 JDB 엔터테인먼트 측에서 오해가 있다. 급여 내용에 대해서. 이 급여 170만원은 잘못된 내용이다. 우리 회사 측에서는 매니저 A씨에 대해서 230만원대의 급여를 지급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결코 무슨 최저 지급을 지키지 않거나 그렇게 박봉 있는 회사가 아니다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정정하도록 하고요.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매니저 A씨의 월급은 170만원이 아니었다. 왜 의미가 있느냐, 사실 제가 어제 방송에 앞서서 매니저 A씨에게 이 부분에 대해서 반론을 드렸습니다. 당시에 매니저 A씨는 170만원을 받았다고 스스로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사실과는 달랐다. 정말 여러가지로 안타까운 사안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매니저 A씨는 2024년 9월부터 로드 매니저와 스타일리스트를 채용했습니다. 이때 당시에 급여를 받은 수준은 338만원 수준이었고 3.3%의 사업소득으로 처리가 됐다. 당초 매니저 A씨는 박나래 씨가 500만원의 월급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받은 금액이 330만원에 불과했다. 근데 이 내용들은 앞서서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 내용을 보면 명확해집니다. 저는 이만큼으로도 너무 감사합니다. 미팅 때 쓸 진행비로도 충분합니다. 더 줄이셔도 괜찮습니다. 월급에 대해서 물어보는 박나래 씨 질문, 이 노란색이 박나래 씨거든요. 질문에
진행비로도 충분하다. 이게 무슨 뜻이냐? 진행비에 대해서도 질문을 해주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진행비가 무슨 뜻이냐? 박나래 씨가 매니저들에게 주는 법인카드들, 현장에서 쓸 수 있는 현장 비용,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서 해주는 비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은 월급이 자신의 예상보다 많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사실은 나 진행비로만 충분하다. 더 줄이셔도 좋다고 박나래 씨에게 분명하게 고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500만 원을 주기로 했다는 매니저 A씨의 주장이 사실 반박될 수 있는 자료입니다. 박나래 씨의 4대 보험 미가입 논란을 검증했습니다. 빨리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속적으로 4대 보험 가입을 요구했지만 묵살당했다라는 매니저 A씨의 주장을 검증을 했는데요. 당시 세무법인 등을 통해서 확인을 해본 결과 세제 혜택이 있는 근로소득 지급을 유도했지만 매니저 A씨가 3.3%의 사업소득으로 지급받기를 원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니 프리랜서 3.3% 주는 급여보다 근로소득, 즉 정직원 채용이 왜 회사에 유리한가?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회사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엠파크는 사실상 1인 회사입니다. 그런데 1인만 소속돼 있지만 박나래 씨라는 유명 연예인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매출을 기록하는 회사다. 그러니까 1인이긴 하지만 굉장히 많은 매출이 발생되죠. 그러니까 다양한 경비 처리, 비용 처리를 필요로 하는 회사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박나래 씨의 회사 엠파크에서는 프리랜서 개혁보다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훨씬 더 유리한 선택이다. 적어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애초에 정규직을 하지 않고 3.3% 사업소득으로 지급한다고 해서 박나래 측에 하나도 이득될 게 없다는 겁니다. 뭔가 이득될 게 있다면 돈을 덜 지급하거나 유리한 면이 있다면 당연히 의심할 수 있죠. 다만 박나래 씨 회사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엄청난 매출이 발생을 하다 보니까 다수의 정직원을 채용하는 게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훨씬 더 유리한 내용들이다. 세 번째, 지난해 11월 8일 박나래 씨 집에서 벌어진 소동이었습니다. 일단 매니저 A씨의 주장은 11월 8일에서 11월 9일 1박 2일 일정으로 예능 촬영 일정이 있었다. 이때 당시 매니저 A씨의 주장에 따르면 박나래 씨가 집에서 헤어 메이크업을 받는 과정에서 매니저에게 갑자기 짜증을 섞인 지시를 하면서 와인잔을 찾아달라, 조명을 찾아달라라고 갑질을 했다라고 폭로를 했습니다. 이 내용들을 찾지 못하자 박나래 씨는 헤어 메이크업 스태프들 앞에서 왜 이렇게 못 잡냐? 일을 X같이 할 거면 왜 하냐? 잡돌이 드디어 한번 해야겠다. 이런 내용들을 폭로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당시 함께 있었던 헤어샵 원장의 해명을 한번 들어봤는데 박나래 씨가 매니저들에게 와인잔 등의 내용물들을 찾아달라고 한 것은 분명히 맞다. 하지만 강요나 모욕적인 발언, 욕설 등은 전혀 없었다. 찾아달라는 말 역시 박나래 씨 본인이 발을 동동 구르면서 어떡하지? 본인 스스로 찾았고 전혀 갑질이라고 느껴지지 않았다. 오히려 헤어 메이크업 스태프들이 빨리 헤어 메이크업을 끝내고 같이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런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이 세 가지 내용을 취재하고 확인을 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왜냐? 서로 간의 주장이 점점 더 엇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청자분들에게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타임라인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 타임테이블을 보시면 이번 사태를 좀 이해하시는데 훨씬 더 도움이 되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박나래 씨 갑질 의혹 타임라인입니다. 일단 11월 9일 매니저 2인이 퇴사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11월 19일 박나래 씨가 고용한 노무사와 매니저 2인 간의 미팅이 진행됐습니다. 이때 매니저 A씨가 최초로 인센티브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2억 5천만 원이 이 과정 속에서 제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11월 26일 양측 변호사 간의 미팅이 진행됐습니다. 결국 1차 협상이 결렬됐습니다. 12월 3일 매니저 A씨가 홍보대행사 대표 C씨와 박나래 씨 이 3인 간의 미팅이 진행되기로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매니저 A씨가 이날 미팅을 당일 취소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홍보대행사 C씨가 누구냐? 이 C씨는 애초에 박나래 씨와 매니저 A씨와 모두 친분이 있는 인물입니다. 특히나 엠파크 회사 운영이 되고 있으니까 홍보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매니저 A씨가 직접 홍보대행사 대표 C씨와 홍보 계약을 맺었다. 그만큼 매니저 A씨와 가까웠다는 의미입니다. 추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4일경 오전 7시경 홍보사 대표 C씨가 당시 박나래 씨 변호사에게 연락을 해서 매니저 A씨가 원하는 합의금은 5억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오후 2시경 디스패치에 단독 보도가 나왔습니다. 박나래 씨가 매니저들로부터 피소를 당했다. 12월 5일 양측이 2차 협상을 진행했습니다. 합의서를 보내라 라고 매니저 A씨 측에서 요구를 했고 결과적으로는 결렬이 됐습니다. 그리고 12월 6일 디스패치에서 주사 이모를 단독 보도했습니다.
12월 7일 박나래 씨가 다시 한번 합의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아무래도 주사 이모 사태가 터지면서 굉장히 핀치에 몰려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가 12월 8일 새벽 3시경 4인의 전격 새벽 회동이 성사됐습니다. 그러다가 11시경 박나래 씨가 공식 입장을 냈다. 최종적으로 4인 회동을 통해서 전격 성사가 됐고 박나래 씨 공식 입장이 나왔고 오후 6시경 매니저 A씨가 변호사를 통해서 합의문 초안을 전달했고 결과적으로 이날 오후 10시경에 협상이 최종 결렬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런 내용들, 이 과정에서 박나래 씨가 공식 입장을 밝혔는데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이제서야 매니저와 대면할 수 있었고 저희 사이의 오해와 불신들을 풀 수 있었지만 여전히 모든 것이 제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다 라는 입장을 발표하면서 공식적으로 본인이 출연하고 있는 모든 프로그램에서 하차를 천명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중요한 게 뭐냐, 매니저 그 합의문 초안 전달 과정에서 매니저 A씨 측이 박나래 씨가 발표했던 입장 철회 및 허위 사실을 인정하고 정신적 손해배상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박나래 씨 측이 반박을 하는 과정에서 매니저 A씨에 대해서 횡령이 있었다, 허위 보고가 있었다, 공갈 미수가 있었다, 이런 행위들이 있었거든요. 이런 공식 입장에 대해서 박나래 씨 스스로가 허위임을 인정하고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하라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내용들이 최종적으로 결렬이 됐습니다. 결국 매니저 A씨의 주장과 박나래 씨의 주장이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저는 이 사안에 대해서 검증을 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매니저의 폭로 중에 하나가 12월 7일에서 11월 8일에 진행됐던 이른바 새벽 회동이었습니다. 매니저 A씨는 박나래 씨가 합의되지도 않은 문구를 넣어서 일방적으로 입장문을 발표했다. 박나래 씨가 합의를 하자고 해서 갔더니 술을 마시고 노래방에 가자고 했다. 이 내용들 때문에 결과적으로 박나래 씨가 다시 한번 음주에 대한 이미지가 각인되는 한편 이렇게 중요한 자리에서도 술을 마셨다, 노래방에 간다,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라는 대중들의 반응이 이어졌습니다. 하나하나 따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니저 A씨가 직접 밝혔던 새벽 회동의 전말은 이렇습니다. 12월 7일에서 8일 새벽으로 넘어가는 그 시간에 1시경 박나래가 매니저 S에게 연락을 먼저 취했다. 그래서 만나자, 합의 의사가 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매니저 A씨는 당시에 지인들과 술을 한잔 하는 상황이었는데 박나래 씨가 한번 보자 라고 제안을 하면서 고민을 하다가 수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이날 새벽 3시경 박나래 씨의 이태원 집에서 회동을 했다. 매니저 A씨는 나 혼자 박나래 씨 집을 찾았다. 당시 박나래 씨의 집에는 박나래 씨 측 인물 3명이 있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총 4명이서 이 자리를 했다. 5번째, 만남 직후 매니저 A씨와 박나래 씨는 함께 눈물을 흘리는 내용들도 있었다. 그러니까 서로 간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눈 내용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협상이 결렬됐느냐? 아니, 나는 협상을 하러 갔는데 실무적 합의를 좀 봐야 되는데 계속 자꾸 감정적으로 얘기를 해서 양측의 괴리가 커져서 결과적으로는 이날 협상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았다. 우리들의 대화는 이날 오전 6시경 마무리가 됐다. 매니저 A씨는 피곤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서 잠을 청했고 오후 2시경에 일어나 보니까 박나래 씨가 일방적으로 발표한 입장문을 마주하게 됐다. 굉장히 황당했다. 담당 변호사는 물론 매니저도 모르는 입장문이었던 터라 무척이나 당황스러웠다. 그래서 이날 오후 5시경 본인의 변호사와 미팅을 진행했고 합의문 초안을 작성해서 박나래 씨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 속에서도 박나래 씨가 일방적으로 감정적인 부분만 내세웠다. 결국 합의가 결렬됐다라는 것이 매니저 A씨의 주장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양측의 입장은 어떨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번 사실관계를 확인하면서 굉장히 마음이 아팠습니다. 어떻게 동일한 사안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서로의 입장과 생각이 다를 수 있는지 직접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제가 12월 7일에서 8일간 진행된 새벽 회동, 이 취재를 하는 과정에서 결정적 제보자가 한 명 등장을 했습니다. 다름 아닌 매니저 A씨의 연인 B씨였습니다. B씨를 통해서 확인을 해보니까 당시 매니저 A씨가 밝혔던 주장들은 사실과는 상당히 달랐다는 겁니다. 아니, 여기서 연인 B씨가 왜 등장하느냐? 아무 상관도 없잖아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생각을 할 수 있죠. 아이고, 근데 이 연인 B씨는 알아보니까 당시 4인 회동에 함께 참석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매니저 A씨는 나는 박나래 씨의 집에 혼자 갔는데 박나래 씨를 포함한 관계자 3명이 기다리고 있었다 라고 주장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확인해보니까 매니저 A씨와 B씨 그리고 박나래 씨와 박나래 관계자 이렇게 4인이 있었습니다. 대체 매니저 A씨가 왜 B씨의 존재
문제에 대해서 숨겼는지는 아직까지도 의문입니다. 당시에 왜 B씨가 박나래 씨와 함께 만나는 자리에 갔느냐? 박나래 씨와도 B씨는 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박나래 씨를 만나는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매니저 A씨를 만났고 연인 혹은 썸 관계로 발전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매니저 A씨의 입장은 다릅니다. B씨의 경우에는 우리가 연인이었다 라고 주장하는 한편 매니저 A씨는 연인은 아니었다. 그냥 썸 타는 관계였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더욱이 당시에 박나래 씨와 박나래 씨 관계자들은 그 B씨와 친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매니저 A씨와 B씨가 사귀고 있는 것 혹은 썸을 타는 줄은 전혀 몰랐다고 합니다. 따지고 보면 매니저 A씨 측이 밝혔던 1대3 구도가 아니라 2대2 구도로 만남이 이루어졌다. 사실 제가 너무 이해가 안 갔던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여성 매니저이기 때문에 새벽에 갑자기 불렀는데 이렇게 중대한 사안 속에서 뭘 믿고 혼자 갈 수가 있느냐 의문이 들었는데 결과적으로 거기에는 연인 혹은 썸남 B씨가 함께 갔다. 박나래 씨 집에 기다리고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A씨와 B씨가 함께 갔다. 제보자를 통해서 확인한 12월 7일의 상황, 매니저 A씨가 이날 저녁에 다른 지인들과 술자리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자정 무렵에 매니저 A씨가 만취 상태로 이태원에 위치한 B씨의 개인 사무실로 방문을 했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A씨와 B씨 함께 있었잖아요. 이때 당시에 새벽 1시경 두 사람을 모두 알고 있는 인물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박나래 씨가 합의 의사가 있다는데 한번 만나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제안을 했고 결과적으로 이날 새벽 1시 40분경 박나래의 매니저와 박나래 씨 간에 통화가 성사됐습니다. 3시쯤 만나자는 의견을 주고받았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박나래 씨 집에는 박나래 씨뿐만 아니라 또 다른 지인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니저 A씨가 그분들 다 보내라 우리 넷만 보자 라고 의사를 밝히면서 박나래 씨의 지인들은 모두 귀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B씨는 아무래도 A씨를 생각하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매니저 A씨가 만취한 상태라 박나래 씨와 미팅은 다음으로 미루자 만류를 했는데 이 박나래 씨와 1시 40분경 통화를 하고 매니저 A씨가 술에 취해 잠들었다고 합니다. 당연히 안 가는 줄 알았는데 새벽 3시경 갑작스럽게 알람이 울리면서 매니저 A씨가 기상하게 됩니다. 결국 이 과정을 거쳐서 B씨와 함께 택시를 타고 박나래 씨 집에 도착을 했다. B씨의 사무실에서 박나래 씨의 집은 약 5분 거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새벽 3시경 전격적으로 사자 회동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어떤 내용이 있었냐? 여기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 이제부터 나옵니다. 매니저 A씨가 박나래 씨 현관문에 들어가자마자 주저앉고 오열했습니다. 그리고 박나래 씨는 주저앉고 오열하는 매니저 A씨를 안아주면서 두 사람이 한참 동안이나 오열했다고 합니다. 이때 당시에 어떤 대화가 오갔냐? 매니저 A씨는 언니 많이 아팠죠? 미안해요 라고 했고 박나래 씨는 너도 아팠잖아 나도 미안해 라고 대화를 하면서 한참 동안을 두 사람이 앉아서 펑펑 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대화가 시작됐고 박나래 씨가 대화 과정 속에서 매니저 A씨에게 내일 나갈 입장문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모든 방송에서 하차한다는 입장문이었습니다. 입장문을 본 매니저는 왜 언니가 하차를 하느냐? 하차하지 마라. 나 혼자는 하차하지 마. 내가 막아줄게. 놀토도 다 내가 정리하겠다. 언니 하차하지 마. 라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습을 지켜봤기 때문에 당시에 있었던 B씨는 대화 분위기가 무척이나 훈훈했다. 박나래 씨와 매니저 사이에 눈물과 웃음이 교차하면서 과거와 같은 분위기가 연출이 됐다. 그래서 B씨의 입장에서는 분위기가 너무나도 좋아서 이제 다 끝났겠구나. 이런 오해가 다 풀리겠구나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오전 6시 30분경 대화가 마무리된 이후 매니저 A씨를 데리고 B씨가 나왔다고 합니다. 당시 박나래 씨는 매니저 A씨가 경기도 일대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매니저 A씨는 집으로 돌아간다고 저한테도 밝혔는데 알고 보니까 집이 아닌 연인 썸남 B씨의 사무실로 갔다. 이후의 내용은 동일합니다. 박나래 씨는 8일 오전 11시경 공식 입장을 밝히고 방송에서의 전면 하차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엇갈린 주장들, 사실관계가 다른 내용들을 분명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가 틀리냐? 바로 매니저의 입장입니다. 여기서 연인 B씨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언니 하차하지 마. 왜 하차하냐? 내가 나운선 하차 다 막을게. 놀토도 다 내가 정리할 테니까 하차하지 마 라고 울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매니저 A씨에게 입장을 들었고 매니저 A씨가 당시에 이런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박나래 씨가 금액을 다 주고 다음날 만나서 원활하게 합의가 된다는 전제 하에 했던 말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말은 하긴 했지만 양측 간 합의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어차피 다음날 합의하기로 했고 그 합의가 끝나면 정리를 해주겠다라는 의미였다는 겁니다. 더욱이 이날 새벽 회동을 통해서 합의에 대한 금액 내용도 전혀 얘기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그날 합의가 이루어지지도 않았고 감정적인 얘기만 오갔다.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특히 박나래 씨가 그날 새벽 회동을 통해서 오해와 불신을 풀렸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당시 상황은 어땠을까? 여기가 바로 어땠을까? 주장만 있으되 실제 팩트는 아무도 모릅니다. 결국 자료밖에 없다. 저는 박나래 씨와 매니저 A씨가 이날 새벽 1시 40분경에 서로 주고받았던 통화 자료를 확보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 통화를 할 때 연인 B씨가 함께 자리에 있었고 이 내용들을 모두 들었다고 합니다. 여보세요? 네. 괜찮아요? 나이 왜 이렇게 이런 상황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일단 너 울지 말고. 이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았는데. 그만 울어, 그만 울어. 목소리 11월 30일에 병원 가야 되는데 갔어요. 그때 못 갔어요. 가야죠. 목소리 진짜 사랑님 가야죠. 왜 안 가셨어요? 그래서 약만 타왔어. 그래서 그거 약 먹으면 된대. 아니요. 주사 맞아야 된다 했어요. 주사 안 안 된다 그랬어. 내가 물어봤어, 쌤한테. 병원에 전화했어요. 전화했지, 그럼. 견주 이름도 바꾸고. 복도이라도 한번 보러 오지. 그러면 전화라도 좀 받아보지. 아유. 아유, 진짜. 아유. 이제, 언니 밥은 먹었어요. 아니, 나 담배 펴. 이게 뭐 전자담배요? 아니, 연초. 저 목 수술하려고 목 4번 수술이래. 그때 의사쌤한테 못 들었어요. 평생 목소리 안 나오고 싶어요. 왜 담배를 피는 거야 진짜. 없잖아요, 지금. 진짜 그래서 얘기해줘야지, 담배 피지 말라고. 내가 말해도 필 거잖아. 안 필 거거든. 죄송해요. 제가 지금 3주 동안 도 지켜야 되고 변호사님 말도 들어야 되고 해서 그 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서 술 안 마시다가 지금 술을 좀 마셨어요. 아니, 잘했어, 잘했어. 그 전에는 맨정신으로 술 안 먹은 상태로 받으면 그냥 눈물만 흘릴 것 같은데 그 새끼가 이걸로 또 녹취해서 증거 쓸까봐 변호사님이 받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일단은 그만 울고, 우리 내일 뭐 해요? 저 지금 이태원이에요. 이때 어디 있는데? 저 마포에서 술 먹다가 지금 언니 집 근처에요. 아, 이거 지금 어딘데? 모른다고? 이태원 언니 집 근처에 이거 어딘데, 어디야? 어디라고 얘기해야 되지? 아, 못 살아. 오늘 추운데. 아, 어디야? 아유, 이 바보 같은 놈. 진짜 내 무슨 30년 부부 내 사랑인데. 아유, 진짜, 아유, 진짜. 못 살아도 30년 부부 내 사랑인데 나 지금 이 상황이 너무 싫어. 아유, 정말. 분명히 쓰러지거나 아니면 어머니 쫓겨난 것도 잠도 못 주무시는데. 아유. 어머님 어떡해.
바로 이 내용들입니다. 결국은 당시의 분위기, 서로 울면서 오해와 갈등을 풀었다, 불식시켰다라는 주장은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나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매니저 A씨가 언니 하차하지 말아라. 왜 하차를 하느냐? 내가 다 막아주겠다. 서로 부둥켜 안으면서 물었던 내용 역시 분명하게 있는 내용들이었습니다. 다만 이 녹취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당시 분위기입니다. 두 번째, 박나래 씨로부터 엄청난 갑질을 당해서 공포의 대상이고 무서웠다 라고 그동안 주장해 왔었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그 누구보다 박나래 씨를 챙기고 아꼈던 굉장히 가까운 인물이었다. 그러니까 결국 오해와 불신이 풀렸다는 입장문은 이와 같은 배경 속에서 나왔다. 그런데 이날 3시간가량 새벽 회동이 진행이 됐는데 박나래 씨 입장에서는 충분히 풀렸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매니저 A씨가 이날 오후 2시에 기상을 하면서 그동안의 대화는 180도로 달라졌습니다. 왜냐? 이 매니저가 기상을 한 이후 본인의 법률 대리인 변호사를 찾아서 입장문 초안을 박나래 씨에게 보냈습니다. 본인이 직접 보낸 것이 아니고 이 매니저 A씨가 변호사를 통해서 박나래 씨에게 초안을 보냈습니다. 이때가 오후 6시경이었다. 이때 당시에 합의가 어떤 식으로 진행됐는지 확인할 수 있는 카톡 원본을 확보했습니다. 이 부분도 오늘 방송을 통해서 단독으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땡땡씨, 그 A씨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일어났어요? 오후 5시 49분. 네, 우리 변호사님께서 이땡땡 변호사님께 합의서 전달했습니다. 합의서 받으셨어요? 라고 해서 이제 박나래 씨가 그 내용을 얘기하죠.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새벽 박나래 씨가 신땡땡님, 매니저 A씨입니다. 이땡땡님과의 합의 의사를 밝히셨고 그 과정에서 박나래 씨 자택에서 신땡땡님과 박나래 씨의 대면이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 들었습니다. 다만 저희 의뢰인들은 본 사건과 관련하여 박나래 씨와 별도의 사과나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대화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상호간 모든 오해와 불신이 해소되었다는 취지의 입장문이 게재된 데 대해서 상당한 당혹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땡땡님의 경우에는 해당 내용의 경위에 대해서 사전에 그 어떠한 설명도 전달받지 못한 상태에서 입장문이 일방적으로 공개된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저희 의뢰인들은 진정성 있는 사과를 전제로 한 합의를 희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서 상호간의 입장 표명에 앞서서 이러한 기본적인 절차의 동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양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합의 의사를 표명하신 것과 관련하여 합의한 초안을 첨부해드려오니 본 초안에 대한 검토를 금일 19일까지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둘이 얘기한 거랑 변호사님이 보낸 합의서가 너무나도 온도가 다르다라고 박나래 씨가 굉장히 당혹스러워합니다. 합의안은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이땡땡 변호사님께 저희 변호사님한테 답변 보내주시면 돼요 라고 매니저 A씨가 얘기를 합니다. 이 노란색이 매니저 A씨입니다. 박나래 씨가 잠시만요. 땡땡씨, 매니저 S씨 합의서 봤어요? 저거 글 쓴 거 말고 본인이 글 쓴 거 말고요. 그러니까 이제 매니저 S씨가 네, 합의서 봤어요 라고 대답을 합니다. 추가적으로 매니저 A씨, 그럼 합의서 안의 내용도 매니저 A씨도 같은 마음인 거죠? 그래서 합의서가 나옵니다. 박나래 씨가 나오고요. 매니저 A씨, 막내 매니저입니다. 갑을병을 통칭해서 당사자들이라고 한다. 갑은 현재까지 갑이 직간접적으로 제기했던 아래와 같은 내용에 대해서 객관적 사실에 반하는 허위 사실임을 명백하게 인정하고 본 합의 체결과 동시에 이를 전면 철회한다. 을병, 매니저 A씨와 막내 매니저가 회사 자금을 횡령했다는 주장,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지연의 귀책을 매니저 S씨, 그러니까 매니저 A씨와 S씨 같은 인물입니다. 그리고 막내 매니저에게 있다는 주장, 두 사람의 적법한 의료행위를 불법이라고 주장하면서 이와 관련한 갑에게 금품을 요구하였다는 주장, 결국 박나래 씨에게 금품을 요구했다는 주장에 대해서 허위사실임을 인정해라. 매니저 2명이 박나래 씨로 하여금 불법 약제 처박을 받았다는 왜곡된 인상을 조성하여 언론에 제보를 시도하였다는 주장에 대해서 모두 사실이 아니고 허위임을 인정하라 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여기에 박나래 씨가 입장을 전달합니다. 매니저 A씨, 언론 보도가 이어지면서 사실이 아닌 말들로 나는 만신창이가 되었는데 그동안 만나자고 합의를 하자 사람들을 통해서 말은 많았지만 계속 만나지도 못하고 힘든 시간만 지속되다가 드디어 어제 매니저 A씨와 연락이 되어서 우리 집에서 얘기할 때만 하더라도 서로 간에 오해도 풀고 앙금도 풀린 줄 알았어요. 오늘 매니저 A씨 변호사님이 보내온 합의서를 보니까 일방적으로 한두 시간 안에 답을 달라거나 오늘이 지나가면 합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겠다라거나 우리가 어제 만나기 이전으로 그대로 돌아갈 것 같아서 너무나 무섭고 조심스럽네요. 어제 서로 간의 감정을 풀었지만 새로운 합의서를 써야 한다면 어떻게 써야 할지 먼저 소통하고 변호사님들이 작성을 하고 해야 될 텐데 도대체 순서가 이게 맞는 건지 만신창이가 된 나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 나오죠. 돈 말고 어떤 내용을 바라는지. 결국은 금전적으로는 합의가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전적으로는 얘기가 됐는데 어떤 걸 또 바라느냐? 바로 그동안 주장했던 모든 내용에 대해서 철회하고 허위사실임을 스스로 밝혀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 요구를 하면서 문제가 생겼죠.
난 이런 상황 속에서도 그저 잘 풀고 싶은 마음인데 서로 취할 건 취하고 포기할 건 포기하려고 하는 게 합의의 취지인데 지금은 일방적으로까지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박나래 씨가 매니저 A씨, 나 옆에 변호사도 없고 이땡땡 대표, 아까 매니저 S씨가, 매니저 A씨가 이땡땡 대표에 대해서 쌍욕을 하는 녹취가 담겼습니다. 욕설을 했는데 그 대상이 이땡땡 대표였습니다. 이분이 누구냐? 박나래 씨가 위기에 처하자 소방수로서 투입이 돼서 공식 입장, 매니저들에게 대해서 횡령이 있었다, 허위 보고가 있었다라고 공식 입장을 냈던 인물이 바로 이땡땡 대표였습니다. 그러니까 매니저 S씨 입장에서는 그분이 나섬으로 인해서 나를 공격했다, 그렇기 때문에 욕을 먹어도 된다는 취지의 욕설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매니저 A씨, 나 옆에 변호사도 없고 이땡땡 대표도 없으니까 전화 좀 받아줘요. 어제 우리가 느낀 게 진짜니까 나랑 얘기할 수 있을 때 전화 줘요. A씨와 막내 매니저가 원하는 게 있다면 잘 조율해서 풀고 좋게 좋게 마무리하고 싶어요. 변호사님이 개인적으로 연락까지 주셔서 저는 진짜 어렵고 무서워요 라고 하니까 매니저 S씨, A씨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배님, 저 진짜 너무너무 힘듭니다. 제가 너무너무 힘들어서 변호사님께 대신 연락을 부탁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만났을 때와 다르게 오늘은 전체적인 상황들을 보니까 저 진짜 죽을 정도로 힘들고요. 저희는 이 한 달 동안 너무나도 많이 힘들고 선배님을 배려하면서 기다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냥 철저한 조사와 법적으로 해결하고 싶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박나래 씨가 여기서 입장을 밝히죠. A씨, 저도 대인기피증과 공황장애까지 생겼습니다. 서로 다들 힘든 상황을 잘 헤쳐나가고 싶어요. 우리 서로 잘 얘기해봐요. 포기하지 말고. 저는 이런 감정적인 답변을 듣고 싶은 게 아닙니다. 그냥 합의 종료하겠습니다. 결과적으로 박나래 씨가 그럼 철저한 조사와 법적 증거로 해결합시다. 오후 10시 7분에 최종적으로 양측의 협상이 결렬이 됐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모두 살펴봤을 때 정말 오해를 불식시켰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간의 입장차가 이렇게 커질진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특히나 돈 말고 뭘 더 어떤 걸 바라느냐라는 말을 통해서 매니저 A씨 측이 원하는 금액에 대한 공감대가 됐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2억 5천만 원, 그 다음에는 5억, 그 다음에는 미니멈 5억, 이런 공감대가 형성돼 있었다. 다만 매니저 A씨와 S씨가 좀 혼동돼서 나오고 있는데 같은 인물입니다. 매니저 A씨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5억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없다. 누구한테 얘기한 적이 없냐? 박나래 씨와 당시 박나래 씨 변호사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 5억에 대해서 어떻게 알았느냐? 앞서 타임라인에서 보듯이 매니저 A씨와 절친 인물이 박나래 씨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어서 매니저 A씨가 원하는 금액은 5억이다, 이렇게 직접 전달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매니저 A씨 역시 인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나의 지인인 홍보대행사 대표에게 얘기했을 뿐이지 박나래 씨나 박나래 씨 변호사에게 얘기한 적이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추가적으로 확인해보니까 매니저 A씨는 홍보대행사 대표 C씨를 제외하고도 다른 작가에게도 동일한 얘기를 했던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니까 금전적으로는 5억으로 공감대가 형성돼 있는 상황. 이 상황에서 그간 박나래 씨가 밝혔던 모든 공식 입장 철회하고 허위 사실임을 스스로 인정해라. 그래야 합의가 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납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왜냐? 박나래 씨가 공식적으로 밝힌 내용들이 허위라면 오히려 매니저 A씨와 막내 매니저에게 훨씬 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수사를 통해서 명확하게 허위임이 밝혀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된 일인지 매니저 A씨 측에서는 박나래 씨가 밝혔던 모든 내용이 허위라고 인정하라라는 합의문 초안을 보냈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런 합의문이 초안에 대해서 추가가 되면서 협상은 결렬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박나래 씨를 향한 계속된 폭로가 나왔습니다. 방송 이후 다른 매체를 통해서 그리고 다른 방송 등을 통해서 박나래 씨를 향해 자극적인 비난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폭로 역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협상이 결렬된 이후에 매니저 A씨 입장에서는 다양한 매체를 통해서 본인의 억울함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박나래 씨가 매니저 A씨가 아무런 근거 없이 얘기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박나래 씨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 역시 박나래 씨 스스로 책임지고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다만 이런 대화를 통해서, 이런 녹취를 통해서 순수하게 잘못에 대한 인정과 사과만을 바랐다는 주장과는 확실하게 거리가 있었다. 이런 내용들을 제가 다루면서 마음이 굉장히 좋지 않습니다. 다만 무엇을 위한 폭로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볼 시기입니다.